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다 쪼개셨을 거예요. 자, 쪼개는 걸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있던 요 하나를 분리를 시켰다면, 자, 아마도 하나가 되어 있겠죠. 타이틀 로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가이드선 긋고 영역을 잡아서 레이어를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제2로 카피를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비슷하긴 하지만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잡고 추가 Shift 누르고 별도의 다른 곳 Shift 누르고 추가로 다른 곳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따로따로 레이어를 잡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카피해 봐야 어차피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네들 중에 필요한 것끼리 뜯어내야 돼요. 즉 컨트롤 J도 있지만 선택하시고 다시 Shift 컨트롤 J를 누르면 방금 전에 선택한 얘만 레이어를 따로 이렇게 뜯어낸다는 거. 얘도 다시 한번 KB 지식인 요만큼, 자, 약간 더 크게 잡았죠? 약간 더 크게 잡고 Shift 컨트롤 J 하면 레이어를 그대로 뜯어낸다는 차이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들을 전부 다 분류를 했다면 이대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죠. 자, 글씨를 쓰실 거라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상황일 건데 아직은 굳이 글씨를 하지 않고 밑에 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레이어를 분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레이어의 이름을 우리가 달아주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 연구보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글로 쓰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웹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영문의 이름으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GMB 영역이니까 GMB 뭐 01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뭐 나쁘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든 GMB 영역까지 이름 썼어요. 몇 개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아이는 따로,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따로 코딩할 때도 분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에서도 해당하는 것끼리 묶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GMB라고 써놓은 얘 Shift하고 나머지까지 클릭하시면 연달아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고요. Ctrl G 라고 누르시거나 아니면 선택된 얘 중에 하나를 잡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한꺼번에 어디로? 아래쪽에 있는 저 폴더 디렉토리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놓는 순간 이 4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4개는 전부 다 그룹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룹을 푸는 건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언그룹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언그룹 레이어 누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Shift Ctrl G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서라도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 그룹 처리된 아이의 이름이 그룹 1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저는 GMB 영역 또는 GMB 박스라고 해서 ID 네임으로 가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정확하게 분리가 된 거고요. 이제 얘네들을 쪼갠 배경에 들어가 있는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배경이 흰색만 처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실제로 흰색으로 깔아주겠습니다. 빈 레이어, 자,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휴지통 말고 그 옆에 뭔가 플러스라고 써있는 이 아이콘은 레이어를 생성하는 키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레이어 하나를 생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배경에 흰색을 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헤드 박스 BG라고 썼어요. 이때 레이어에 띄어쓰기 쓰시면 안 되겠죠. 물론 이거 자체를 쓰지 않을 거니까 굳이
따라가진 않아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습 겸 할 때 스페이스보다는 언더바를 붙여서라도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했다면 색깔을 이제 입력하려고 합니다. 색깔을 입력할 때 왼쪽에 보시면 툴에서 컬러가 두 군데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앞에 있다 그래서 전경색이고요. 하나는 뒤에 있다 그래서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기는 내가 원하는 색깔을 바꾸려면 일러스트처럼 클릭하시는 순간 일러스트는 더블이지만 얘는 한 번만 클릭해도 돼요.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현재 색깔은 이건데 바꿔서 이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배경을 흰색으로 할 거니까 흰색으로 가져가서 쓸 건데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래쪽에 숫자가 움직이잖아요.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지정하고 OK 눌러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툴의 색깔이 전경색이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배경에다 칠을 해볼 건데요. 지금 상태 그대로 써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언급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영역을 지정하고 그 영역만큼만 색깔을 칠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꽉 채울 거기 때문에 컨트롤 A 누르시면 컨트롤 A라고 누르면 모든 영역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레이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면상의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칠을 할 거예요. 단축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니까 툴을 쓰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툴 중에 검은색 사탕처럼 생긴 아이 말고요. 그거 바로 위에 자, 그라데이션 툴이죠. 근데 이것도 말고 이 안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페인트 버킷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약간 찾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처리하기도 하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선택하시고 자, 페인트 툴 화면상에다가 이 점선 영역 잡혀 있는 이곳에다가 클릭만 하시면 왼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흰색을 그대로 칠하게 만드는 거죠. 네, 굉장히 쉽게 칠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싫다. 나 이거 다시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영역이 잡았다면 그 영역만큼 지울 수 있거든요. 한번 칠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 딜리트로 지우시면은 테두리에 흰색이 흔적이 남아요. 테두리 흔적이 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를 지우고 다시 하실 거라면 자, 영역 해제 알려드렸죠? 컨트롤 D 해제를 하시고 레이어 자체를 그냥 지우세요. 레이어 자체를 휴지통으로 다이렉트 그냥 지운 다음에 다시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칠하세요. 안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두리의 색깔이 남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시 입력하시고 휴지통 넣은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레이어를 필요한 색깔을 만든 다음에 페인트 버킷 툴로 클릭하시거나 두 번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이게 아니라 단축키로 하는 방법은 자, 얘가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아이를 배경으로 넣겠다라는 뜻을 쓰기 위해서 자, 왼쪽에 있으니까 Alt를 누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를 쓰려면 컨트롤 눌러요. 자,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선택한 레이어에 이 색깔을 칠합니다.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는 이쪽에 있는 검은색을 칠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헤드박스 이제 아예 필요가 없죠? 지우고 나머지만 갖고 있으면 되겠죠. 자, 글씨 쓰는 건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 있는 건 잠깐 건너뛰고 다른 거 먼저 한 다음에 돌아가도록 하죠. 자, 밑에 있는 거 최신 연구 보고서 먼저 할까요? 위에 있는 연구 보고서 찾아가기 그냥 할게요. 자, 연구 보고서 찾아가기 마찬가지 스마트 오브젝트 들어가서 서치박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가이드를 굉장히 많이 잘라가지고 다 따로따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자, 부동산 얘네들은 굳이 분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상태에서 왼쪽에는 연구 보고서 찾아가기와 그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은 세트겠죠. 세트니까 해당하는 레이어를 당연히 2개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얘는 해당 연구 보고서 찾아가기라고 찾아보기라고 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든지, 또는 뭐 서치니까 그냥 서치 뭐 타이틀 이렇게 하시든지 영역을 잡으시고. 이 중에 글자는 저는 서치 타이틀이라는 글자는 이미 썼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제목이라는 뜻으로 H2, 그리고 서치 타이틀 아이콘,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내보내지 않을 레이어의 경우는 굳이 이름을 안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연습 겸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쓰겠습니다. 마찬가지,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디자인한 거 박스 내보내줘야겠죠. 자, 그러니 여기도 서치, 저는 저건 뭐 바라고 쓸게요. 정확하게 서치 바가 아니라 서치 에이리어라고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바라고 썼고요. 자, 위쪽에 3개를 한꺼번에 다시 묶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잡아서 다시 컨트롤 G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저는 묶진 않을게요. 그다음 아래쪽 보면 추천 검색어 해가지고 얘네들끼리도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G 그룹 하시고, 자, 추천이라는 단어를 제가 뭘로 써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검색을 해서 recommend라고 써있네요. 그럼 저는 이 영역을 recommend 영역이라고 잡고, 밑에는 recommend title 제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해당하는 추천 단어들이니까 recommend 뭐 word라고 쓰면 되겠죠. 자, 큰 영역에서 그 다음 각각의 파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area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파트라고 써도 문제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레벨링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 잡아놨습니다. 이제 전체에 있는 배경 색깔 필요 없겠죠. 저는 그래서 서치 박스에 배경 색깔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배경 색깔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색깔을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왼쪽 툴에서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은 위치에다 클릭하시면 이상한 색깔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밋밋하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스포이드로 클릭하면 이 색깔을 정보를 담습니다. 그럼 똑같이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대로 Alt, Delete 하고 나머지의 눈을 켜주시면 되겠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최신 연구 보고서, 지식 비타민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자, 계속 동일한 방법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추가적인 몇 가지를 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고 하는 바로 위에 거는 배경이 단색이 아니라 이미지예요. 그죠?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찾아와야 하는데 당장은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색으로 칠하세요. 임의의 단색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저는 위에 있는 제목 파트도 제목과 설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각각 쪼갰어요. 자, 이름은 작성하지 않았어요. 쓰셔야 되는데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왼쪽에 보고서와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가 다르니까 두 개 모두 각각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경은 그냥 단색의 형태를 만들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빈 레이어 만들어서 이 자리에 저는 뷰 박스 bg라고 쓰고요. 단색을 칠하겠지만 자, 그림을 넣을 상황이시라면 조금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요 뷰박스 bg라고 써있는 이 이름을 그룹 처리한 곳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뷰박스 bg 가이드라고 할 거고요. 아직은 이미지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만 넣어주겠습니다. 단색으로 쓰는 환경과는 조금 다르죠. 네. 실제로 이미지를 적용할 때 처리를 해도 되지만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색깔 딱히 상관없어요. 흰색은 넣으셔도 되고 붉은색 이런 거 갖다가 칠하셔도 돼요. 내가 글씨를 넣거나 했을 때 방해가 되지만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무난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자, 배경은 기본으로 둘게요. 자, 당연히 이 상태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색깔은 이제 날아갔겠죠. 아니, 그림 날아갔겠죠. 자, 원하는 그림을 찾아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현재 세팅된 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밑에 틀 그대로 있고요. 단색으로 이걸 일부러 그룹핑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인터넷으로 원래 있던 원본의 이미지처럼 자, 이런 류의 이미지를 찾아오겠습니다.
사실 이건 합성을 했겠죠. 합성을 해서 만든 걸 텐데 당장은 우리가 합성하는 기술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비슷한 유사한 이미지만 가져오려고 해요. 자,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찾아올 건데요. 자, 구글에서 그냥 검색하시면 저작권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걸립니다. 그러니 무료 이미지를 가져오셔야 돼요. 자, 굉장히 많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직접 결제하셔서 쓰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저는 무료로 할게요. 자, 사이트 이름 주소는 unsplash.com입니다. 자, unsplash.com으로 오시면 이곳에 있는 이미지는 무료예요. 무료고요. 단 조건은 있어요. 이 사진을 올린 사진 작가들의 이름을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합니다. 네,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처 같은 거는 따로 모아가지고 어딘가 보관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여기다가 검색을 해볼게요. 지구라고 검색을 하든가 행성이라고 검색하든가 편하신 대로. 이건 뭐 지구 그림 같으니까 어스라고 그냥 쓸게요. 꼭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어울릴 만한 다른 이미지로 쓰셔도 돼요. 사실 지구라고 검색하면 당장 합성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어울릴 만한 이미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또 뭐 저는 이런 거 갖다 쓸래요. 자, 검색을 해서 분위기가 비슷한, 일단 당장 없으니까 분위기가 비슷한 사진을 찾아서, 어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드신 이미지를 찾아서, 자, 다운은 여기 있는 요 버튼 누르시면 다운받아요. 화살표 다운받으시고, 요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가져갈게요. 포토샵으로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져오시면 해당 요 파일에 그 위에 얹게 되는 형태예요. 이것도 스마트 오브젝트처럼 처리가 된 아이예요. 즉, 원본을 따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얘를 그냥 가공을 할 때 가공이 전혀 안 되게 만드는 기법인 거고, 자, 당장은 이거 말고요. ESC 취소할 거고, 자, 상단에 여기 보시면 파일이 열려 있죠. 열려 있는 곳 말고 옆에 없는 부분 있죠. 이곳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가 드래그해서 여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많이 꽉 차 있어서 안 돼요 라고 한다면 그 위에 이 자리에 그냥 하시면 돼요. 글자가 복사라고 떠 있으면 전혀 다른 파일로 열리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자리를 얘기하냐면 맥에서는 이 위쪽에 메뉴나 이런 글자가 있는 곳에 따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공식적으로 똑같이 먹는 이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드래그해서 마우스 놓으면 복사가 떠 있죠? 열립니다. 전혀 다른 파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 이미지를 방금 전에 보고 있는 뷰 박스 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레이어 선택하시고 툴은 얘로 화살표, 얘를 이동 툴이라고 하죠. 이동 툴로 되어진 상태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마우스를 그림 위에서, 레이어 위 아니에요. 그림 위에서 이쪽 열려고 하는 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가만히 있으면 화면이 바뀌겠죠? 바뀌면 마우스 놓으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다시 내려와서 저런 표시가 됐을 때 띄워야 돼요. 클릭을. 그래야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가져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가져올 이미지를, 이 이미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가 아니라, 레이어는 선택하시고 내가 어느 이미지를 가져갈지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툴, 이동 툴이에요. 다른 툴 아니고 위아래 좌우 표시가 되어 있는 툴, 이게 이동 툴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림,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쭉 바꿀 위치의 파일에 마우스 올려놓고,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놓으시면 안 가져와요. 다시 그대로 쭉 다시 한번 내려와서 띄는 거죠. 그래야 이쪽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왔으면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 자, 가져온 이미지는 굉장히 크다,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자, 화면 전체를 조금 줄여주세요. 굉장히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자, 전체가 좀 보이게 한 다음에, 자, 컨트롤 T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컨트롤 T가 어딨냐면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다시 메뉴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예를 가지고 쓸 거예요. 선택하시면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또는 파워포인터처럼 이렇게 선택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즈 줄일 수 있겠죠. 위아래 좌우는 찌그러지니까 안되고 대각선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줄이시면 되는데, 자, 줄일 때 저를 먼저 봐주세요. 단순하게 위아래만 이렇게 움직여서 찌그러진다면 이미지는 훼손이 돼요. 근데 이건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2020 버전은 기본 옵션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떤 기능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찌그러지는 상황이 된다면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정비율로 사이즈를 조절이 되게끔 해주셔야 되고, 쉬프트를 눌러서 오히려 찌그러지시는 분들은 쉬프트를 안 눌러서 정확하게 딱 맞춰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는 찌그러지는 건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비율이 안 맞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위아래 긴 거를 가로 넓은 곳에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겠다라고 맞추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춰서 배치를 하고 다 되었으면 엔터. ESC 누르시면 취소가 되니까. 자, 그래서 확인하고 컨트롤 숫자 0. 자, 돌아옵니다. 자,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크기만큼 맞춰진 거겠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요 실제 작업하고 있는 환경을 캔버스라고 하는데 캔버스 크기를 넘어간 상태예요.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요 크기를 좀 제한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요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 박스 바로 위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박스 틀을 짠 곳 바로 위에다가 레이어를 얹어 주십시오. 그룹이 아닙니다. 그룹 내부에 둘을 위아래로 포개 놓은 거예요. 자, 포개 놓은 상태에서, 자, 저는 일부러 밑에 있는 거를 살짝 작게 줄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는 바와 같이 바깥에 투명하게 처리가 됐죠. 자, 체크는 투명이라는 뜻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위에 올려놓은 이 이미지는 크니까 당연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 경계선 자리에 이렇게 다른 모양의 아이콘을 나타냅니다. 자,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다른 아이콘 Alt 누른 상태에서 뜨면 클릭, 이렇게 이 밑에 있는 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운 게 아니에요. 영역을 잡아서 뜯어낸 게 아니에요. 일부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레이어를 잡고 움직이면 나 이거 좀 수정해서 이거 보여줘야지, 이거 보여줘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꽉 찬 상태로 그대로 했었기 때문에 애매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만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한 이 기능이 뭐냐, 어떤 틀에다가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물만큼만 보이게 뭐 한 거다, 가린 거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클립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립처럼 둘을 묶어서 끼워버린 거죠. 이 안에 얘를 끼워 넣기 한 겁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의 기능을 보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필요가 없겠죠. 당장 우리가 합성하는 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얘는 못 쓰는 거고, 이 위에 이미지 얹은 뭐 비슷한 느낌의, 사실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색깔이 비슷한 건 최대한 했고요. 얘를 가지고 이 위에 다른 아이들을 얹어서 쓸 건데, 자, 그래도 뭔가 이상하죠. 당연하죠. 글자를 그냥 잘라서 갖고 온 거니까. 위에 있는 글자는 직접적으로 이제 글씨를 최대한 유사한 서체를 찾아서 쓸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실제로 박스로 처리된 아이들이고 그 위에 얹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박스, 반투명한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자, 제일 쉬운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네, 지금 그게 아니니까. 자, 해당하는 그룹에 자, 왼쪽에 있는 이 아이를 위치를 보고 제가 하나 칠을 하려고 지금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자리에 박스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박스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왼쪽에 보시면 자, 잠시 뒤에 쓸 글자 T 말고 그 밑에 있습니다. 이 안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사각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양의 형태가 있는 거죠. 라운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군데가 똑같이 모두 R값을 가지는데 이 KB는 특이하게도 두 군데만 R값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각형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그릴 건데요. 그냥 그리지 마시고 위에 보시면 쉐입으로 선택할 거예요. 쉐입이란 뜻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는 것처럼 벡터 형식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픽셀로 체크하시고 그리게 되시면 이미지, 사진처럼 그리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조금 다른 형태로 취해집니다. 쉐입을 할 거고요. 이 그림 밑에 거는 흰색이 반투명한 형태이기 때문에 필 하얗게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 없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사각형 모양을 그릴 거기 때문에 툴, 렉탱글 툴, 그리고 내가 모양을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쉐입, 필, 흰색, 스트로크 없음. 자, 정리됐죠? 그럼 이제 이 화면에다가 직접 모서리부터 가이드 다 해놓으셨을 테니까 드래그로 쓱 하고 그리면 됩니다. 자, 쓱 하고 그리면 저는 일부러 밑에다 놓고 했는데 하얀색에 가려지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그냥 박스가 나오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유는 가려진 분들은 레이어가 위쪽에 있는 거고 박스만 나오는 분들은 아래쪽에 레이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죠. 애초에 레이어를 위치를 잡아놓고 있으면 편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니까. 박스를 그림과 동시에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저는 박스를 하나 자연스럽게 하나 그렸죠. 자, 여기에 반투명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렉탱글 툴 레이어에서 투명도를 조절하는 키는 바로 위에 오퍼시티에 있습니다. 한 70% 정도 해볼까요? 나오죠, 그대로 반투명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얘처럼 구분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하단에 살짝 R값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R값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해주셔야 하는 게 맞겠죠. 맞겠지만 아직은 당장은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마시고 요거까지만 딱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사각형. 그리고 아이콘. 자, 아이콘도 배경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거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씩 이제 해볼게요. 자, 박스 그려놓고 자, 나중에 라운드 처리하는 건 잠시 뒤에 설명할 거고요. 이 위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콘 그림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하지만 자, 지금은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서? 사이트 플랫티콘에서. 자, 플랫티콘닷컴에서 뭐 돈 내는 건 필요 없으니까 자, 필요한 이미지를 찾아서 다운받을 거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제한 걸리잖아요. 로그인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자,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십시오. 딱히 뭘 나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알고리즘이라 검색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뭐 그냥 유사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 갖다 쓰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얘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모든 자, 비슷한 아이콘들 쓰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여기 위에는 여기도 그랬고 아래쪽에 한두 개 더 있어요. 이런 아이콘들을 유사할 만한 것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 당장은 하나만 해볼게요. 자, 저는 알고리즘 또는 컴퓨터 뭐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해 보이는 거
저는 뭐 얘 갖다 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처음에 있는 거 얘나 뭐 이런 거 갖다 쓰겠습니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아래쪽에서 다운받으면 되겠죠. 자, 일러스트 그대로 사용하실 거라면 SVG나 EPS, 포토샵에서 그냥 전용을 쓸 거라면 PNG. 하지만 SVG든 EPS든 다운받아서 포토샵에 열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SVG로 그냥 할게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SVG 파일로 열었어요. 그러니까. SVG 이 파일을, 아까 제가 일러스트레이트 파일을 열 때는 옆에다 여시라고 얘기를 했죠. 다이렉트로 이 이미지에 갖다 대버리면 스마트 오브젝트화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얘네들을 스마트 오브젝트화해서 넣어보겠습니다. 파일 두 개를, 전 두 개 받았으니까, 자, 두 개를 드래그로 넣겠습니다. 하나만 하셔도 되지만 똑같은 사이즈로 맞추려고 일부러 해요.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바로 열리겠죠. 일단 엔터, 하나 더 엔터. 그럼 뭐가 되느냐? 두 개의 하나, 둘 나오게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색깔이나 내용들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왔다라는 개념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스마트 오브젝트가 뭐라고 했어요? 별도의 공간에 원본의 이미지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고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TV처럼 불러와서 매칭만 시킨 거예요. 자, 사이즈 일단은 너무 크니까 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볼게요. 두 개 아이콘 모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에디트, 프레이 트랜스폼. 하나의 레이어만 선택하시면 하나의 크기만 조절할 수 있고요. 두 개를 잡으면 두 개 모두 한꺼번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서 위치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고, 자, 그러면 아이콘이 박스 위에 올라오겠죠. 자, 보여드리려고 켰으니까, 자, 해당하는 요 파일 스마트 오브젝트인데 원본 SVG 파일이었어요. SVG 파일은 일러스트로 수정 가능한 파일이에요. 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조금만 키울게요. 자, 패널 옵션에서 조금 더 키울 수 있어요. 더 많이 키울 수도 있고. 좀 커졌죠? 더블 클릭하면 버전이 낮은 경우는 메시지가 떠요. 뭘 할 거냐라고. 그리고 버전이 높은 경우는 이걸 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아쉽게도 SVG다 보니까 일러스트로 바로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어쩔 수 없이 이 주소를 가지고 번거롭게 돼 있어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케이스겠죠. EPS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자, 주소를 찾아서 파일을 열면 열립니다. 일러 파일 맞죠? 여기서 제가 양쪽 끝에 있는 얘랑 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얘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파란색인데 저장.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아이콘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글자는 타입 툴 얘를 가지고 직접 이 위에 클릭해서 일단은 쓰시면 돼요. 2020 KB 부동산 보고서 상업용편. 다 썼으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ESC를 눌러도 상관이 없는데 포토샵에서는 ESC를 누르시면 전부 다 취소가 돼요. ESC는 무조건 취소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으려면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눌러서 끊어 주셔야 합니다. 컨트롤 엔터예요.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고 레이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얘의 글씨 색깔이나 서체는 캐릭터 패널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먼저 얘기 드려요.